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 TV의 한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한국전력이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올라가고 코스피 코스닥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도전을 해주러 가기 위한 그 중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 금일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드릴 거고요. 그럼 앞으로의 시장이 계속 올라가냐에 대한 답변 또한 저희가 매일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 주시는 분들한테 그 허브리핑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꼭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해주시고요. 우리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늘 외국인 공매도가 어느 정도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티그룹 쪽에서의 좀 주도적인 공매도 흐름이 나와줬는데, 제가 키워드 하나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유가는 급등하고 원재료 가격은 상승을 해나가고 있고요. 이 3%대 소비자 물가가 현실화가 되면서 지금 상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가장 첫 번째로 꺼낸 카드가 사실 공공요금 동결입니다. 이 공공요금 동결이 물가 상승 압박이 커져갈 때마다 정부가 항상 먼저 꺼내든 최선의 카드거든요. 근데 이 공공요금이라는 건 생활 물가라는 공식이 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요금을 동결로 서민들이 체감을 하게 되는 이 생활 물가 또한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 공공 물가를 동결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공요금 동결로 인해서 손실을 감수를 해야 되는 이 공기업의 비용 부담은 점점 늘어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과 이 액화천연가스라고 불리는 LNG를 해외로부터 조달을 해나가고 공급해나가는 게 한국가스공사가 대표적이에요. 근데 이런 공기업들이 유가 급등에 따른 원재료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와 어느 정도 두 기관의 경우에는 사업 적자가 좀 장기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꺼내든 공공요금 동결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사실 고육지책이라고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소비자 물가 상승세에 이제 전기료를 제외한 공급요금 자체가 동결이 된다라는 방침이 나와줬는데 26일이면 오늘자 기준으로 정부가 연말까지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할 방침을 세워놨고 이제 액화천연가스 할당관세 인하 등을 고려를 해가지고 11월, 12월은 가스요금을 동결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공급요금도 연말까지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를 해나가겠다. 그리고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3%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온 데 따른 이런 고육지책이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4개월부터 9월까지 6개월째 2%밖에 유지를 안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11월 초에 발표 예정인 10월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3%대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전망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만약 3%대 소비자 물가가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올해 정부의 이제 물가 목표치가 2%임을 감안을 했었을 때는 사실 10월달, 11월달,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 2% 이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어느 정도 목표치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급요금을 동결을 해놔가지고 어느 정도 이런 영향 자체를 이렇게 주겠다라는 게 좀 키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네. 이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키워드가 사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기저효과 요인이 좀 크다 보니까 이 소비자 물가 3%까지 올라간다라는 걸 솔직히 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이 공공요금을 동결을 시켜버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면 공공요금은 이꼴 그거다, 이런 서민들이 느끼는 이런 체감상의 물가 지수다라는 그런 인식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면 특단의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언제까지 이거를 사실 동결을 시킬지는 모르겠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전력이라는 기업을 보게 되면 냉정하게 이 주식이 올라가는데 키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지, 다른 부분을 별로 고려를 할 바는 사실 아니에요. 공공요금이 동결이 되면 사실상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야 편하죠. 네? 우리가 편한데 그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예. 일단은 이런 키워드가 계속해서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좀 제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달에 전기료 인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공공요금 동결 방침에 전기료는 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달 1일부터 적용하는 4분기 전기료 연료비 조정 단가를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봤었을 때 3분기보다 조금 더 오른 가격대로 선정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과연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합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한국전력에 그렇게 크게 긍정적인 그런 이슈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연료비도 상승을 해나가고 있고 공공기관이 가져가고 있는 부담 또한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제유가에 민감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가스공사나 에너지 공기업들에 비교를 해가지고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입의 원유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지난해 평균 배럴당 42불이었어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81불입니다. 2배 가까이 뛴 상황이고요. 이 서부 텍사스유 WTI 기준으로 봤었을 때도 84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렇죠. 지금 이런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공기업들의 부담은 당연히 가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번 정부 대책이 생활 물가 안정의 수준이 낮은 대책인 만큼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기업들도 지금 허리를 이렇게 쥐어짤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왕 허리띠 졸라매는 거 몇 년 졸라맸으니까 나머지 기간 한번 졸라매보도록 하고요. 어차피 내년입니다. 네, 어차피 내년이고 내년쯤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꾸준히 상향을 시켜줄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명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한국전력 영상 이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저희 허브경제TV 저희 이제 저번 주에 진행하고 마감했었던 1주년 이벤트 반쪽 이벤트, 앵콜 이벤트 일주일만 더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문의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딱 일주일만 더 진행을 하고 마감을 하기로 했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 주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제로 브리핑, 허 브리핑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고요. 모든 문의는 카카오톡 아이디 HBTV 천사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 추가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아이디로 추가 아이콘 클릭 한번 해주신 다음에 HBTV 천사 검색 후에 친구 추가까지 클릭 한번 해주시면 저희 채널 오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이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면서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다들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